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주제는 좀 다른 거. 이분 보이시면, 이 두 분 보시면은, 오늘 주제에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오늘 주제는 요새는 뭐 직장인이나 어디 모였다 하면 다 화제가 뭐죠? 스탁, 주식이죠.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약간 도발적으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들 생각을 버려라 라는 주제로 해봤습니다. 약간 억지로 좀 자극적인 주제를 좀 제목을 뽑아보긴 했지만 사실 오늘 주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요새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주식시장에 보다는 제가 한번 북 리뷰를 했었죠. 그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책 했었죠. 이 책 대단한 책이다. 근데 사실 이 책을 딱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2000년도 초반에 나왔고 가장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 말에 세컨드 에디션 이 나왔는데, 개정판이 나왔는데 초판이 나오고 한 10년 정도가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성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실명까지 사진까지 있어요. 들여다보면 이 사람 중에 엉망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책도 근데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고, 적당한 중산층이라보다는 뭐 그래도 돈 쪽으로 실패한 인생은 아닌 삶을 꾸려주는 되게 좋은 책인데, 이 책에서는 이 책의 핵심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 장기 투자를 얘기합니다. 이 책의 36페이지 보면은 간단히 말해서 장기 투자는 누구한테나 통한다. 여기 나오죠. 장기 투자는 다른 하품을 유발한다. 장기 투자, 이런다는 거죠. 사람들이 만족 못한다는 거죠. 물론 결정은 당신 몫이다. 근데 섹시한 용어를 들먹이며 뽐내고 싶은가 단타죠. 나는 뭐 한 달 만에 돈을 10배로 벌었어. 뭐 비트코인 광품할 때 아시겠죠. 아니면 나와 함께 금으로 장식된 왕자에 앉아 시종들이 야자수 입으로 붙여주는 바람과 입에 넣어주는 포도를 즐기고 싶은가. 이게 단기 투자 그냥 천천히 바람 쐬면서 있으면은 나는 부자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305페이지에서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이 사람은 저축해서 투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가 무엇인가? What is the investment? 그러니까 투자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게 대해서 정의하는 게 좀 재밌어요. 친구들한테 투자가 무엇인지 물어보라. 아마 대개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 선정하는 것이라 말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뭐 개미 동학 운동회를 그러는데 이 종목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다.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종목을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거죠. 자신의 선택을 과신하거나 주가가 하락하면은 패닉에 빠진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미 주식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완전히 빠지니까 이미 뭐 한강 뭐 예약 너무 넘쳐나서 자살도 못한다는 뭐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패닉에 많이 빠졌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뭐 펀드 매니저 아니면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에 주식 전문가들 넘쳐나는데 그 사람들 주장이 다 그럴듯하지만 다 다른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사라, 어떤 사람은 아직 최저가가 아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여러 투자 블로그와 유튜브 동영상에서 정확히 얘기하죠. 접한대로 투자는 상승주를 잘 고르는 것이며,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기는 쉽지만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없다. 소위 재테크 전문가들도 대부분 실패한다.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에서 떠드는 사람들도 대다수 실패한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엄청 지식이 많아도.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솔루션이 뭐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이 사람은 워런 버핏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도 워런 버핏 인용하죠. 98% 혹은 99%의 투자자들은 폭넓게 분산하고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결론은 비용이 적게 드는 인덱스 펀드다. 쉽게 하면 우리 ETF라고 하는 그냥 그 주식 연동 그 추종하는 뭐 그 펀드 인덱스,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특정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고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라 그러면 S&P 500에 투자를 하면은 S&P 500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연 9%, 연평균 하면 9%의 수익을 얻었다. 물론 요새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오히려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 그게 인덱스 펀드, 그런데 투자하면 100% 승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이 사람과 더불어서, 한국 사람, 존니. 요새 엄청 유명하죠. 이 책, 제가, 사실 저는 존니의 부자되기 습관을 작년, 그러니까 이거는 1월 달에 나왔어요. 이 책 나오기 기다렸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미 저는 존니 대표를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지금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다 아시지만 사실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들어서 과거에 나왔던 책, 이게 2000, 엄청 오래됐어요. 이 책은 10년 전에 나왔나? 왜 주식인가의 책을 봤는데 이 책을 샀지만 안 읽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목차만 보면은 왜 주식인가는 존니의 부자되기 습관보다 지금 1월달에 나온 책보다는 조금 더 분석적인 툴이 있어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고를까에 대한 좀 물론 10년 전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 나왔던 제가 기다렸던 몹시 손꼽아서 기다렸던 존니의 부자되기 습관은 생각보다 약간은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투자 마인드 쪽에 있어요. 물론 이분 대단해요. 이분 때문에 솔직히 저는 주식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이분 영상을 1시간 동안 강의한 거 있거든요. 그걸 찾아봤거든요. 감히 한국의 워런 버핏이다. 감히. 그러니까 마인드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고 결국엔 이분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되게 여기서 신선하잖아요. 센세이션 하죠. 주식을 단타로 인식하기 때문에 빠지면 울고 불고 난리인데 10년, 20년 장기로 보면 사실 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분이 너무 극단적으로 지출을 아끼는 부분, 그분의 호불호는 좀 있지만 돈을 아껴서 그 돈으로 투자 재원을 삼아라 라는 거에는 정말 동의를 해요. 저희가 정말 싼 주식은 10,000원짜리, 10,000원 아래도 있어요. 9,000 얼마짜리도 있고. 그것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가 5,000원 하잖아요. 2잔 마실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하도, 그러니까 이분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 겁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을 돈으로 맥도날드 햄버거 나도 이렇게 먹고 동네 주민들도 많이 먹으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 망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 그 돈으로 그냥 차라리 어차피 먹고 소비해서 없어질 돈 맥도날드 주식을 사라는 거죠.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예를 하도 많이 들어가죠. 스타벅스가 고점일 때 좀 들어가가지고 약간 피를 봤는데 주식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이분 때문에 주식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거 좀 집어넣어서 좀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저도 스타벅스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저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점 때 한번 주식을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약간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 대주족장 유튜브에 제가 그냥 찍었잖아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 통역대학원 영어 통번역사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20대 때 영어 공부에 지금도 영어 공부 관심 많으신 분도 많겠지만 너무 관심 많아가지고 찾다가 이분 블로그에 들어가는데 그 대박인 거예요. 저 20대를 과연 이분이 정말 지배했다라고 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제가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한테 영향 엄청 많이 받아서 마치 제가 블로그에 썼어요. 저한테 가장 존경하는 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순신? 성공 이순신? 아니 아니다. 파브로? 아니다. 나는 그냥 워런 버핏? 아니다. 나는 대주주당이라고 감히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이분 철학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뛰어난 분도 있지만 이분 철학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어를 엄청 공부하려고 헤매였거든요. 근데 이분 블로그에 딱 들어갔는데 당신이 왜 영어를 못하냐? 라고 하니까
정말 쉽게 얘기해요. 상식이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축구 천재 펠레가 되고 싶냐? 그러면 펠레의 축구 교본을 읽고 있는 사람을 딱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할 거라 생각하냐? 아니면 저기 운동장에서 축구를 차고 있는 사람이 잘할 거라 생각하냐? 그러면 누구나 지나간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잘할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제 20대 때만 해도 좀 엄청 저 옛날 사람 같은데 하여튼 좀 됐어요. 해도 문법책이 엄청 유행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문종합영어나 맨투맨 같은 문법책만 잡고 있으면서 이게 펠레의 축구 교실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왜 내가 영어가 안 늘지?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영어의 바다에 빠져들어라.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영어의 바다에 빠져들으라는 책은 되게 베스트셀러도 많고 그런 책도 많았죠. 풍덩 빠져드는 게 그래서 보통 어떻게 빠져들었냐? 예전에 영절아,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이제 정창용 씨,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의 영어 듣기의 그 소리 영어의 선구자로서는 되게 존경할 만하지만 그 당시 우리가 실수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러니까 AFK만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방송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어가 귀가 뚫려서 어느 순간 네이티브처럼 된다라는 게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딱 얘기해요. 절대 안 된다. 내가 통번역사이기도 하고 통번역들 나왔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되게 좋아했는데도 지금도 영어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년 동안 영어 공부한 사람인데 아직도 어렵대요. 네이티브가 못 됐대요. 그러니까 순수 국내파죠.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익힐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최적의 시기에 영어권 국가에 가지 않는 이상 성인이 된 학습자로서 영어를 익히기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영어의 바다에 푹 빠졌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된다. 뭐냐? 영어 소설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도 모르는 음성을 들어봤자 물론 안 듣는 것보다 효과적이지만 아시죠? 많은 이미 연구 결과 나왔어요. 안 듣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음성에 익숙해지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그러니까 존경하는 말이 길지만 너무 이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이제 영어 전문가로도 유명한데 투자가로도 되게 유명해요. 최근에 나온 그 영상 오늘 제가 캡처해서 찍은 건데 704회고 이게 어젠가 그저께 아마 올리셨을 거예요. 여기서 11분짜리 영상이잖아요. 보시다시피 투자 기록을 남기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환전을 얼마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내가 몇 달러에 샀더라? 그러니까 온화로 계산된 제가 그 투자 앱, 주식 앱에 보면은 온화로 계산된 그 투자 평가 손실이 나오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제가 2번에 걸쳐 샀는데 총액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의 환율에 따라서 환전을 했었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얼마에 주고 이걸 샀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몇 달러.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미국 주식이라 하면은 몇 달러로 계속 주식이 지금 스타벅스 측이 잘 나갈 때는 거의 90달러에 육박했다가 지금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한 60대 후반인가? 6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랐었는데 근데 사실 그 기록이 없으니까 저도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한국 주식에 관심도 없다가 한국 주식은 별로 관심이 없다가 하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가치주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 관심이 생겼죠. 일반 개미니까 우리 한국에도 정말 좋은 기업들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안 했고 다른 데에다가 한번 했는데 샀는데 그게 사실 지금 엄청 이득 보고 있어요. 이득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남기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샀던 주식마저 그 주가가 얼마에 샀을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게 일주일 전에 샀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봤지만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1분 여기 대육장 얘기하면 5분도 안 걸린다. 근데 그걸 귀차니즘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남긴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왜 남기냐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똑같아요. 대리족장도 이 영상에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미래의 나에게 내가 지금 과거에 나가 남기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서 코로나 사태로 폭락하는 폭락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를 글로 아니고 제가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찾아보면 되니까 내가 그때 코로나 시기 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투자를 했었는데, 야, 잊어버리죠. 사람이 기억이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말이 길었죠. 영어 얘기 때문에 서머리 해야죠. 서머리 하면,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는 책에서는 결국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ETF 하라는 얘기입니다. ETF, 적당히 ETF에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조니 대표랑 대육장은 투자 기록을 남기라는 거였지만 결국엔 이분도 장기 투자하라는 거예요. 결국엔 장기 투자하라, 이 두 분인데, 아니 똑같은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얘기는. 근데 왜 그러면 이 영상을 남겼냐? 그럼 지금 16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 잘 들여다보면, 지금 제가 이거가 아니고, 지금 유튜브나 주식시장이나 아니 미디어에 평배하게 있는 생각의 저변은 무엇입니까? 위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서머리 했던, 예를 들었던, 하루 빨리든 늦게든, 못하네요. 빠르든 부자가 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실 거예요. 뭐지? 무슨 말이야?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희죽희죽 거리거나 딴지를 거시거나 슬금슬금 이제 뭐야 무슨 소리야 하면서 빠져나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지금 주식시장 전문가들의 유일한 한 목소리가 뭔지 아세요? 주식시장 유튜브 영상마다 다른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난 주식시장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도 말빨 정말 세죠. 들으면 제가 들을 때마다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요. 맞아. 네? 어떤 사람은 최저가가 왔다. 아니다. 지금 사라. 누가 맞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것 같고, 왠지 아세요? 아무도 예측 못하니까. 근데 유일한 한 목소리, 근데 그들이 그 모든 사람들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든 사람의 한 목소리가 뭔지 아세요? 예, 지금 코로나가 10년, 20년 만에, 아니면 당신의 인생 절대절명에서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기회다라는 것은 다들 인정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보세요. 삼성전자, 굳이 예를 정말 들기 싫지만, 삼성전자가 당분간 안 망할 거란 건 알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빠질 만한 일이 또 있겠느냐? 기회라는 거죠. 근데 다만 언제 들어갈지가 고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도나도 적금 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진짜로 올인이죠, 올인. 이게 옛날 드라마인데 정말 올인이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요새 돌아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을 보면은 이게 진짜 경마장에 가서 경마 어떤 일본 말한테 거는 거랑 어떤 차이일까? 이게 도박이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의 핵심 가치가 담겨있는 이 책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 사람은 여기 흐리게 나왔는데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강력 추천한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짐 로저스의 인터뷰까지 특별 수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도 그냥 일반적인 투자 인도계로 알고 있어요. 인도계 미국인인가? 근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투자가로서는 그래도 꽤나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언뜻 저는 이 책 좀 보고 처음 커버 보고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오해했어요. 워런 버핏인가? 워런 버핏이나 당연히 아니지만 뭐 차스 민건가요, 뭔건가요?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워런 버핏한테 그 최고의 베프 그 사람인지 알았어요, 솔직히. 처음에 그래서 좀 손에 들었다고 내용이 괜찮아서 좀 봤는데 이 책에서 정말 핵심이 있습니다. 저의 펀드 투자할 때도 잘 빠져나오는데 엄청 큰 도움을 줬던 글이에요. 어떤 글이냐? 156페이지에 15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은 한 주부가 200만 원으로 2억 원을 만들었다는 소식에 솔깃해서, 비트코인이 유명하죠. 저희 회사에도 있었어요. 뭐 한 3억인가 4억, 뭐 4원이었는데 그만둔대요. 3억 4억 벌었대.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에 2천만 원인가 그냥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그냥 넣어놨는데 2, 3억이 된 거예요. 대박 난 거죠. 요새 시젠이 약간 그런 꼴이던데, 이런 얘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뭐야, 투자 지금 놓치면 안 돼, 얘 들어간다 이거죠. 요새는 더 심해졌죠. 뭐 근데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갖고 있기만 했어도 주식이 좀 올라간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팔아도 되겠다는 순간이 오면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해야 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 놓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본인은, 이 저자는 전통적인 기업의 종목에 투자할 경우에 10%, 20% 오르면 매도하기로 정해놨대요, 자기가. 물론 매도한 뒤에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야 돼요. 사실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2%잖아요. 2%도 안 되죠. 1.8%? 우대금리 해봤자 1.9%? 이 얘기는 뭐죠? 1,000만 원을 1년 연해야지 20만 원 나온다는 거야. 100만 원을 1년 연으면은 2만 원. 수수료 떼고 그러면 2만 원 안 나옵니다. 근데 10% 이익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은행 예금 금리에 비하면 몇 배에 달하는 큰 액수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아까 제가 생각의 저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에 넘쳐나는 게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 생각의 저변 잘 들어보면 하루 빨리든 늦게든, 그러니까 존니 대표도 늦게 부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부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여기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이게 평균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워런 버핏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빌 게이츠가 될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해야 되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세인 맞나요? 이게 정말 미친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변화해요. 그 저변에 깔리는 생각이,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성공합니다, 성투하세요, 여러분한테 꿈과 희망을 불어놓지만 사실은 여러분한테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적당히 벌어보자로서 바꿔야 됩니다. 마인드 체인지 정말 절실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굳이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너도 나도 난 삼성전자에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데 못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티븐 잡스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인드 체인, 근데 전문가들이 10년, 20년의 기획은 기회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는 생각 버리고, 야, 엄청 저가니까 적당히 벌어보자, 라는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인용했던 책에 나왔죠. 본인만의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분은 정통 기업에 투자했을 땐 10%, 20%만 실현하면 나온다. 더 오르면 이 사람도 뒤 언급 나오는데 자기도 가슴이 아파. 맴이 찢어진대요. 맴짓. 근데 자기 규칙을 지킨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2%잖아요. 은행일리가. 2% 이상 벌면 나온다라는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단타로 빠진다. 우리가 2%면 은행에 놔두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5%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사실
뭐 없어도 되는 돈이라 생각하고 투자하지만 사실 그마저도 만약 반토막 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그냥 은행에 놔뒀으면 2만 원 벌었을 텐데 아무 짓도 하지 말 거라는 고민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투자해가지고 사실 110만 원만 돼도 10% 이익 실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럼 110만 원 되면 나오라는 얘기예요. 웃기죠? 근데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논리를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1000만 원 나왔다. 1000만 원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넣으면 얼마 나오죠? 20만 원 나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일주일 새에 10% 이익하면 100만 원이죠. 1000만 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데 일주일 만에 10% 올라. 나오세요. 근데 못 나오죠. 왜 못 나올까요? 네. 첫 번째, 부자가 돼야겠다. 적당히 벌어보자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기죠. 그래, 네 얘기 다 알겠고 근데 지금 최저가 맞아? 라는 고민에 빠지죠. 네 말 듣고 내가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난 3% 하면 나오려고 그랬는데 뭐야, 마이너스 됐잖아. 떨어졌잖아. 100만 원이 나왔는데 와, 떨어졌어. 그럼 뭐죠? 지금이 저점이긴, 그러니까 완전 최저점인지 모르겠는데 낮긴 낮아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은 건실한 기업에, 자기가 봤을 때 건실한 기업에 투자한다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앞에 길게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존니 대표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 돈은 내가 정말 여유 자금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이 절대 대출하면 안 됩니다. 여유 자금을 하기 때문에 뭐 2, 3년 놔둬도 돼. 2, 3년이야 전제 조건이에요. 2, 3년 뒤에는 회복할 거예요, 솔직히.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만약 회복 못하면 견실하지 못한 기업을 택한 겁니다. 그건 본인 탓이에요. 놔두자 2, 3년. 그럼 오릅니다. 거기서도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어차피 지금 내가 부자 되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벌면 나오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6개월 지나 1년 뒤에 은행 이자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2%? 그러니까 한 4%, 5% 정도 오르면은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자보다 많이 번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얘기 듣고 그러네. 근데 투자 시점을 못 잡겠다고요? 그래도 이미 저가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3월 29일인데 3월 초, 2월 말 하고만 비교해 보세요. 그 정도, 1월 초 정도만 회복해도 난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지표를 좀 봐야 돼. 여기 나왔잖아. 그래서 여유 자금을 해야 된다. 2, 3년 뒤에 빠지자. 1년 뒤에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6개월 뒤에 회복될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인드로 여러 개를 사면 돼요. 한 종목에 올인하니까 그러면은 멘붕에 빠진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제 지난 논리인데 42,000원까지 갔어요. 일주일 전에.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48,000원까지 올라왔죠.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은 그냥 투자해 놨다고 봅시다. 그 돈 그대로 4,200만 원을 투자해 놨으면 그냥 일주일 만에 600만 원 벌었습니다. 은행인 요놈은 뭘 벌죠? 1년 지나봤자 2%도 못 뽑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개미들,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 직장 동료도 어떻게 나오냐, 야, 더 빠져. 저점이 아니야. 3만 원이나 들어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생각의 함정,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3만 원에 들어가면은 어차피 삼성은 5만 원, 6만 원 가니까 대박나. 2배 가는 거야, 2배. 그러니까 3만 원대 1억 같이 사놓으면은 1년 정도 뒤에 6만 원 정도만 된다 그래도 2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때 또 욕심 생겨요. 2억이 됐네? 이거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3억, 4억 되는 거 아니야? 알 수 없죠. 장기 투자하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큰 사건에 휘말려서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2, 3년 뒤에 갑자기 제2의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 2억까지 갔던 게 순식간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오릅니다. 근데 이제 큰 돈을 묶어 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시기를 이용해서 적당히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미국 주식이 최고라고 하는 이론도 있지만 저는 한국 주식, 저도 미국 주식이 최고라고 봐요. 하는데 지금 기회라는 거죠. 한국은 수수료도 없고 미국은 소득세를 25% 떼는 거 아시죠? 20%인가 25% 떼요. 이익을 실현하면은. 근데 또 미국의 최고 기업들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나 요새 넷플릭스 이런데 월트 디즈니 많이 빠지긴 하는데 절대 많이 안 빠져요. 버티고 있어요. 지금 환율도 엄청 높은데 투자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러면은 수수료도 거의 없고 소득세 안 떼죠. 한국 주식이야말로 엄청 절대, 그러니까 10년, 20년의 기회긴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적당히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6개월 뒤에 저한테 감사하게 될 겁니다. 6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잘 골라가지고 종목을 잘 고르면 방탕하게 아무리 젊었을 때 놀았다 하더라도 1억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종잣돈으로 장기 투자하세요. 그때부터는. 우리 시드머니 그러는데 아니 근데 내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1,000만 원이 있다고 쳐도 농담 아니고 지금 잘 투자하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불릴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단타로 빠지세요. 지금 적당히 골라서 6개월 내에 정말 부정적으로 봐도 1년 뒤에 오른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건 투자는 정말 개인 선택인데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약간 대다수의 지금 개미들이 삼성전자만 보고 있는 거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원래 성공하려면은 우리 피리 부는 사나이 알죠?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가지고 쥐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쥐들이 다 그 바다인가 강에 빠져 다 죽잖아요. 대중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르게 행동할까요? 첫 번째, 같은 삼성전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중과 다르게 행동하면은 3만원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당선에 들어가서 적당하게 벌고 그냥 100만원만 벌어도 빠져나와요. 은행 의자보다 높게 목표를 낮게 설정하세요. 부자 될 생각을 진짜 버리시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돈 벌 수 있어요. 수익이 실현하고 나오면 됩니다. 좀 아쉽겠죠. 더 오른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뭐예요? 그럼 더 빠졌을 때보다는 오케이, 이익 벌었으니까 수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실현하면 돼요. 올랐을 때 팔면 됩니다. 됐죠? 이게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서 강에 빠지지 않는 비법 중에 하나. 같은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차별화시키는 방법 하나. 부자들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말고 딴 걸 노리세요. 대다수 다 삼성전자만 봐요. 신문에 나오잖아. 오, 나도 삼성전자. 그러면은 쥐하고 뭐가 다릅니까? 전 사실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CGV 아주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게요. CGV를 아주 좋게 봐요.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를 딱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지만 빨리 영화가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뉴스 나와요. 임직원들이 CGV 임직원이 급여를 반납하고 심지어 근처에 있는 CGV가 문을 닫아요. 이러다 CGV 망하겠네 라고 생각하죠.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할까요? 오히려 너무 많은 CGV가 영화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안 좋은 영화관도, 수익이 안 좋은 영화관도 있겠죠. 뭐 체질 개선을 하는 거예요. 체질 개선하고 임직원들이 급여 반납했으니까 CGV는 버티는 겁니다. 살아남아요. 진짜 코로나 시기만 잘 끝난다면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저도 코로나 끝나면 지금 영화관 안 간, 저는 영화관 코로나 사태 초반까지만 해서 갔어요. 영화 개봉했으니까. 안 가는 게, 영화 개봉을 안 해서 안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 초반 때 영화관 가면은 더 널널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안 왔거든. 이게 대중입니다. 근데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렸던 영화가 한꺼번에 탁 개봉을 해.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확 오르죠. 오, 대박. 영화관 천만 관객 또 생긴 거야? 그때 CGV 주가가 엄청 올라요. 냉정한 얘기, CGV가 7만원까지, 7, 8만원까지 갔었어요. 8만원인가 7만원까지는 확실히 갔어요. 근데 지금 그 2만원, 17,000원인가 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게까지 높아질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만원에 사는 7만원까지 갔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2천만원 있어요. 2천만원은 CGV 올인했어요. 정말 7만원까지 간다고 쳐봐요. 7천만원까지 가요. 그때 그냥 팔아요. 중간에 팔아도 돼. 근데 버텼어. 5천만원 버는 거예요. 그냥.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부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2천만원 해서 7천만원 벌었다는 게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박을 기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서 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뭐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용돈 많이 벌 생각으로 살 것인가? 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근데 저는 요새 딱 보고 있으면은 부자가 될 기회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다 대중이 쥐와 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 영상을 내가 찍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손에 꼽혀요. 그러니까 제발 쥐가 되지 말고 부자 될 생각만 버려도 지금 10년만 20만 원 온 기회에 여러분들은 은행 이자 이상의 돈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자 될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